네, 박 대통령이 헌재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런 사태를 몰고 온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법적 공방, 최준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 측이 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게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공개가 안 되다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이 공개를 놓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낸 탄핵 소추안 답변서에서 답변서를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첫 회의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초반부터 여야 소추 의원이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을 송출하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를 방해하는 거야, 방해. 네, 자, 누구한테 당신이냐라고 고함을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네. 이렇게 공개를 놓고 이렇게 여야 간에 고성을 주고받는 이 신경전을 벌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재판의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재판의 공정성, 또 재판의 신속성인데 지금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판의 공정성이란 차원에서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탄핵에 방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공개를 안 된다라고 했는 반면에 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는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공개를 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성이 오가고 일부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당탕탕 회의 뭐 이렇게 지금 표현도 됐었는데요. 네. 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다라고 봤을 때는 네.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기록은 사실상 함부로 공개돼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의 어떤 관심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한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공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좋은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탄핵 절차의 어떤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요. 낮은 지지율과 대규모 촛불 집회만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한마디로 헌법을 근거로 해서 되치기에 나섰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5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임기 과정에서 탄핵이란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파면할 수가 있지만 네. 그것이 뭐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촛불 민심이라든가를 근거로 해서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순한 5%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시적인 어떤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 정신에 반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최근에 그 이번 주말에 있었듯이 촛불 민심 이외에 탄핵 반대를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국민의 적어도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여론에는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없지 않은데 결국 이것이 탄핵이란 것이 어떤 민심을 넘어서 헌법 네. 절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으로 읽힌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함께 이제 지적한 내용 가운데 이제 최순실이 범한 죄를 왜 박 대통령이 그 져야 되느냐, 이제 거기 왜 연결시키느냐, 이제 연좌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1980년대 헌법에 보면은
헌법상 연좌제를 금지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헌법 그 13조 3항에는 모든 그 국민은 자기의 행위로 아까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연좌제는 것은 친척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친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답변서에 보면은 예. 명백하게 어떤 그 연좌제라기보다는 연좌제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불어서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살짝 법리적으로 이렇게 그 우회해 갔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을 이제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법리적인 의미가 있지만 연좌제에 반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거의 뭐 친척 친족이냐 관계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관계를 이제 좀 끊어보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이 연좌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설득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예. 본인 스스로 가족 관계 정도로 보느냐 하는 그런 예.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헌법 위배와 관련돼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자,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인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키친 캐비넷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어떤 예. 그 대선이 있은 대선 캠프 자체가 어떤 정권을 잡고 나면은 어떤 내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캐비넷이란 것은 내각을 의미하는데 네. 이번에 키친 내비게이션 캐비넷이란 것은 한마디로 사적인 내각인데 그것이 이른바 키친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과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예. 어떤 사적으로 사사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가까운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인 것이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문단이 될 만한 그런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네. 다만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이런 강남 아줌마라고 해서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과연 이 부분이 국정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 분이냐 그 부분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네.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키친 캐비넷이라고 할 정도로 친밀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만한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어떤 합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판의 여지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주변의 정치 자문이나 정치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비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 어느 정권이나 비선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 어떤 여론을 결집할 때는 정말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학생들도 또 어떤 여성분들도 중년층도 다양한 분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 정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보면은 예전부터 있던 사람들을 몰래 불러서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어떤 비판의 논란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오늘 키친 캐비넷 이외에 이른바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구중심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것은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거품이 있어서 어떤 여론으로부터 유리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 외부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언론을 개방하는 취지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 또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정말 사회 원로라든가 어떤 각계각층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꾸준히 특정돼서 하고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비판의 여지가 큰 것이 이 부분도 어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어떤 논리적 근거가 맞는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 문제 이 부분이 사실 그 탄핵 사유서 안에 넣을까 말까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을 정치권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 그럼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은 있다. 하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와 같이 정당하게 7시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국회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증 책임 자체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뭘 했다라기보다 나는 정당하게 일을 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면은 부당했다라는 입증을 국회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네. 어떤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어떤 그 국민의 생명권 보장, 헌법 10조에 있는 생명권 보장이란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지난번에 있었던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은 해경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지 그 이후 그의 상급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어떤 책임도 다 면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네. 같은 지금 논리로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듯이 앞으로도 어떤 국회가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어떤지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 법정 공방이 길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예,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탄핵 가결안에 보면은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이제 13개가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헌법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법률 위반 행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화면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요. 지금 뭐 법률 위반 행위, 위배 행위에 대한 것은 이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공익 사업이었고 대가성이 없었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일단 그 검찰 측에서 이제 그 기소를 했는 것은 이른바 그 권리 행사 남용 내지는 강요죄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 그와 병렬되게 이것이 뇌물 내지 제3자 뇌물죄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답변서에는 강요란 것은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받아내는 것이고 예. 지금 뇌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임의적으로 쟀는데 어떻게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네.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이제 그 이른바 준비 절차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둘 개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주장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나눌 건데요. 예. 결국 앞으로 이제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제3자 뇌물 수수가 될지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법리적 공방이 늦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요청했던 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예, 여기서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정농단과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참석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만은 첫 재판인 오늘 재판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재판인데요. 네네. 안종범 수석하고 이제 뭐 같이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롯데의 장녀라고 하는 신영자 씨도 첫 준비 기일에 안 나올까라는 예상을 뒤엎고 나왔는데요. 예.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본인이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이 없진 않지만 그 쟁점 준비기일이란 것이 쟁점이 뭐고 검찰 네. 측이 얘기하는 주된 핵심이 뭔지를 거기에서 공방 속에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외면적으로는 어쨌든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성실하게 대응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실리적으로는 검찰에 공격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공황장애다 이런 것을 예. 깨고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말은 공황장애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전략적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네네. 모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준비 기일이 간단합니다. 있고요. 예.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최순실 씨의 절차에 따라 하는 진행 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헌법재판 탄핵 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예.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나 요즘 보면은 재판 준비 절차라고 해서 예.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사건을 다 정리를 해서 변론에 들어가서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준비 절차인데요. 네. 이 절차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 것이 뭔지 다투는 것이 뭔지를 예.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절차를 서너 번 거쳐서 명확한 쟁점이 드러나면 그 쟁점만을 가지고 실제 오늘 모이는 것은 이런 방입니다. 예. 공개된 법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네. 하고 실제 공개된 법정에서 할 때는 말씀드린 변론 준비 절차에서 쟁점으로 된 것만 올려서 1회, 2회, 3회 정도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최순실 씨에 대한 절차도 형사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1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헌법재판에 있는 탄핵 절차에서도 증거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고 1심 판결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사실 인정이 같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최순실 씨의 절차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예. 준비 기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준비 기일에 그러니까 검사도 나오고 변호인 측 이제 대리인도 나오고 이제 피고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참석한다고 네네.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그 시간이나 이 절차도 간소화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기 장점도 있죠. 위해서인 절차인데요. 네. 준비 절차란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도입된 것이 도입된 거 실질적으로 형사 재판에 도입된 것이 몇 년 되지 않는데요. 네. 실제로 간단하고 재판을 인정하는 사건, 이른바 공소 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은 준비 절차 없이 다 바로 첫날 재판을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 공소장이 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답변에 사실상 나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라고 해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준비 절차, 쟁점 정리 절차로 들어가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미리 정점을 정리하기 때문에 긴 재판을 짧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솔로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최순실 씨 첫 재판에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참석할 예정이라고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사실 최순실 씨를 직접 보기 위해서 방청권을 따내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2.6대 1 이거 유명 대학교 어떤 대학 입시의 경쟁률을 초과하는 그런 것인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역사적인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00명 중에 한 80여 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생들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해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역사적인 재판에 방청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나온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어떤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세라고 해서 할 정도로 네. 관심이 많았다는 후문인데요. 네. 네. 실제 지금 재판 준비 절차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핵심적인 증인이 나오고 판결 선고 결과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건데 이 재판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대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질서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의 얼굴을 직접 좀 보자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80명이 오늘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방청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죠. 원래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이제 예.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규제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신원 확인 절차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정의 안정 이 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상당 부분 혼란스럽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어떤 판결 선고 같은 경우에는 예.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해서 법정의 네.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어떤 법원의 안전과 재판의 공정성을
신경 쓰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어떤 질서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다시 지금 뭐 탄핵 심판에 관련돼 있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그 내용을 좀 더 네네.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가 이제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지금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한 특혜에 대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결국 지금 그 이와 같은 답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어떤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인 것이죠. 이른바 국정 본인이 이제 선거에서 공약 내용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했는 것이지 본인은 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예. 그런 어떤 연장선상인데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고의범입니다. 고의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그 소개를 시켜줌으로 해서 최순실 씨가 이익을 본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애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고 수석에게 얘기했는 것은 국정 수행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탄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그와 같은 관련해서 뇌물죄도 제3자 뇌물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다른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와 같은 네. 것은 예. 특검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제3자 뇌물 내지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정확한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포석인 것이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어떤 그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관련되는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어떤 주장을 조금 정리하는 정도의 답변만 했고 다른 부분보다는 부분이 조금 더 작았다 이렇게 지금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렇게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상에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게 좀 과정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답변서에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법 50조 근처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어떤 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네. 중지해야 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결국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이른바 간접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 어떤 그 결과를 심리하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실관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탄핵이나 법원의 결정에 그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를 해서 네. 어떤 나름대로 어떤 탄핵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읽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탄핵 절차를 상당 부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명박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측근 비리로 몇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고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죠. 이른바 물기식 작전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듣고 있는데요. 이거를 헌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다른 그 전임 그 대통령과 그 평등 절차에 위배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봉하대군이라고 해서 형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이른바 또 상황 정치를 했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왜 탄핵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비슷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것인 것이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 내에서 과연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떠나간 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최순실 씨 오늘 첫 재판에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첫 재판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일반 시민 80명도 방청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촛불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국민들에 대한 이런 분노가 무섭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사실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무섭죠. 예, 그런데 본인은 또 국민들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 입장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나는 국정을 논할 능력도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는 것이나 청문회 절차에서 최순실 씨의 녹음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상당 부분 국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륜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소송에 대응을 하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어떤 어떤 재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얼마 전 언론에 봤을 때 재판부가 어떤 그 최순실 씨와 다른 사람을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을 가족조차도 못하도록 해서 어떤 증거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누구를 또 만나서 이와 같은 아하.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법조인으로서 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오늘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는데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식의 어떤 답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청와대 답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이 답변서를 통해서 내용이나 논리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관련된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